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렸죠? 떠받들어 살아서 그런지 본인 가치를 스스로 너무 높게 평가합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족밥이에요, 족밥. 족밥은 족밥답게 살아야 잘 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족밥들이 족밥인지 몰라요. 자기가 뭔가 강자인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기분 나쁘죠. 족밥이라 얘기하니까. 아니 근데 경제적으로 서민인 사람들이 많잖아. 서민이 경제적으로는 사실 약한 존재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절대 다수의 서민들이 있어요. 여러분 상당수가 서민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뭔가 경제적인 혜택 못 받고 자랐을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서민 집안이 뭐예요? 우리는 그만큼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인생에서 뭔가 무리수를 벌리면 안 돼요. 그리고 가진 게 없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일을 해도 많이 벌 수 없다는 거예요. 서민들이 소득이 작잖아요. 서민들 중에 뭐 좋은 직업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뭐 대다수 월급쟁이겠죠. 그러면 서민들이 버는 돈이 뻔하니까 그 버는 돈이라도 잘 관리를 해야겠죠. 근데 돈을 관리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서민의 집안이 뭐냐 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도 사실 뭐 대단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도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면 누가 도와줄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인생에서 뭔가 위기 같은 거 만들면 안 되겠죠. 빚 같은 걸 지면 안 되겠죠. 근데 안타깝지만 뭐냐 하면 대한민국 서민들 중에 빚 가진 사람도 많고 엎어진 사람도 많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민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사람 많지가 않은 거예요.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우린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대단한 사람 없어요. 둘 다 대단한 환경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대단하지 않게 살아야 돼. 뭐 좋은 물건 같은 걸 좀 멀리 해야 되고 사치 같은 걸 좀 적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버는 돈이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필요한 데 쓰고 나머지 돈은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특히 좀 요즘에 보면 남자들도 망가졌지만 여자분들이 정말 많이 망가진 것 같아. 집도 잘 살지 않고 벌이도 별로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 특별할 거 없는 사람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기 원하고 특별한 사람인 것 마냥 행동을 해요. 특히 어떤 미디어나 SNS가 뭔가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 만들어주잖아. 그래서 자기가 정말 특별한 줄 아는데 그건 착각이면 착각, 망상이야 망상. 자기가 특별한 환경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야. 근데 특별한 걸 원한다는 거 하는 건 그건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심각성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자기는 특별하다 생각하면서 돈을 쓰다 보니까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형편은 나아지지 않으니까 불만이 많이 생기죠. 불만 많이 생기니까 자꾸 나라 탓하는 거야. 대한민국이 뭐 서민들 못 살게 구기 때문에 돈이 없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서민들이 들어오는 건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 본인한테. 너한테 문제가 있어. 너. 근데 우리나라 서민들은 자기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남 탓을 하죠. 가진 자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서 우리가 돈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가지지 않은 사람이 돈이 없는 거는 돈 관리 못해서 그래. 돈 관리. 돈을 버는데 엉뚱하게 돈을 써서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여자분들 중에 돈 없는 사람도 많죠. 자꾸 자기가 특별하다는 명목으로 자꾸 이것저것 돈을 쓰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원래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없잖아요. 그 미래도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미래는요 돈이에요. 돈. 가진 돈. 같은 나이가 먹어도 가진 돈이 있는 사람과 가진 거 없는 사람은 차이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먹었는데 벌어놓은 게 없다. 그럼 앞으로 이게 메꿔질 것 같습니까? 못 메꿔요.
우리나라 사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기회라는 게 많아지는 게 아니라 기회가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이 채용 구조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좋은 직업 못 가지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자르지 않습니까? 더구나 여자는 나이 먹어서도 좋은 직업 가지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형편이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보수도 적어지고. 그러면 원래부터 모아놓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점점 돈을 못 모아요. 돈을 못 모으면 자꾸 금전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겨. 우리가 살아가면 돈이 들잖아요. 근데 월급이 적어지면 그 돈을 다 못 내겠죠. 못 내면 어떻게 돼요? 삶의 질이 극도로 떨어지겠죠.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거나 특별한 소비를 해서는 안 돼요.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적게 쓰고 적은 것에 만족하고 사치를 부리지 않는 삶에 익숙해져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없으니까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결국 자기가 뿌린 씨앗, 자기가 거두어 들이는 겁니다. 어떠한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죠. 인생은 쉼없는 먼 길을 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꾸준히 좌절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지. 나만 특별할까? 라는 요행 바래봐야 결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 명언 중 2개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이걸 받아들이고 시작하라. TV와 현실은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 경제는 제조업 기반이라 대기업, 조소 등등 좋건 나쁘건 일자리 널려진 거에 대해 고마움을 모릅니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제조업 기반이 약한 나라 가서 대학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공자가 컴퓨터 수리 자영업 가게에 취업하는 걸 보고 졸업과 동시에 자선단체에서 일하고 이걸 정부에서 수당 받는 거 경험해봐야 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뭐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하기 힘들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주제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 메타인지 못하는 게. 일단 젊은 사람들 메타인지 못해. 많이 못해요. 지금 보면 젊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 쉽게 하는데 뭐 자기는 이유가 있으니까 소비를 쉽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유 없는 소비가 많죠. 난 어이가 없는 게 젊은 사람들이 메타인지 못하는 가장 큰 문화 중에 하나가 플렉스 문화예요. 플렉스. 젊은 사람들 플렉스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가진 게 없잖아요. 가진 게 없는데 플렉스를 하는 것 자체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메타인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왜 나이가 젊어요? 젊은 사람은 경험도 없고 기술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소득이 적잖아요. 근데 소득이 좋은데 뭔가 비싼 사치품이나 아니면 비싼 물건에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소득이 적으니까 당연히 그 적은 소비에 맞게 큰 돈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큰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거리감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죠. 그리고 젊었을 때 큰 돈을 쓰면 나이 먹으면 더 큰 돈을 씁니다. 이 소비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한번 수준을 높여 놓으면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걸 흔히 경제학 용어로 앵커링 효과라고 합니다. 앵커링 효과. 앵커링이 뭐냐면 단내림. 배에서 보면 이제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 닷을 내리잖아요. 닷을 한번 내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제 그 위치에서 이제 이동하지 않죠. 한번 소비를 높은 위치에 닷을 딱 내려버리면 그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여자분들한테 그 명품을 구매한 사람한테 너 명품 쓰지 마라고 얘기하면 말 듣습니까? 오히려 되려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뭔데? 우리 아빠 나이인데 네가 왜 내가 명품 쓰는 것에 뭐라고 하냐? 역성을 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뭐 지금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한테 너 해외여행 가지 마. 너 돈이 어디가 있어가지고 자꾸 그렇게 가냐? 갔다 오고 나면 돈도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남들 다 아는 당신이 뭔데 해외여행 가지 말라고 하냐? 내 인생 내가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여행 가는 게 아니라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여행을 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뭔가 비싼 물건을 쓰는 것이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 쓰면 갔다 오고 나면 할 게 있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여행을 가고 뭐 자동차 모르는 것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여유가 없는데 뭐 대출을 받아서 차를 산다거나 아니면 카드를 긁어서 가방을 산다거나 누가 봐도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큰 소비를 저지르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인생이 꼬인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 모이지가 않는 거야. 젊을 때 돈이 모여야 나이 먹어서 돈 모이기 쉽단 말이야. 자본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으니까. 근데 젊을 때 소비를 쉽게 하고 돈 모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이 먹어 잘 산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태까지 그래도 역사가 없어. 그리고 젊었을 때 이렇게 뭔가 빵꾸가 나잖아요. 빚이 생기잖아요. 이게 족쇄가 돼가지고 내 발목을 자꾸 집어삼킵니다.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특히 젊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빚에 대해 둔감하다는 거예요.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는 거야. 나라가 빚 때문에 몇 번 자빠진 적이 있는데도 지금 젊은 사람들은 빚에 대해서 둔감해요. 어떻게 하면 빚을 더 빌릴까? 이런 생각만 하지. 이걸 어떻게 갚아 나갈까? 어떻게 책임질까? 이 생각 잘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빚은 빚대로 쌓이고 빚을 졌지만 제대로 해결하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오히려 나라에 도와달라고 하잖아. 자기가 빚을 졌는데. 아니 나라에 빚을 지라고 했어? 자기가 빚은 빚이잖아. 자기가 스스로 만든 빚을 해결하지 못해서 나라에 도와달라고 하자. 대놓고. 그런 사람 밀고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젊었을 때 빚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특히 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 자본주의 미래는 돈이에요. 돈. 그리고 그 자본으로 뭔가 삶의 기반을 닦아놔야 미래가 좋아지는 거야. 젊었을 때 누구나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월세 생활하고 쪼들리게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쪼들리는 생활을 평생토록 하라고 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고시원에 왔는데 이 고시원 생활을 40년, 50년 한다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당장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활하는데 어떻게 돈 모아서 나오고 싶잖아요. 돈을 모아야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을 모으지 못하면 좋든 싫든 간에 난 이 좁디 좁은 이 감옥 같은 고시원에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죠. 나이 먹으면 오히려 처량하죠. 분명히 젊은 시절 기회가 있었는데 난 기회를 살리지 못해가지고 결국 이 감옥 같은 곳을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남녀의 절대 다수는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 족밥이에요. 족밥. 족밥이면 족밥답게 보십시오. 족밥이 기족 행세하다가 더 큰 족밥이 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